오늘의 분쟁을 해결해 나갈 생활법정 재판부. 공정한 판결 생활법정 재판장 이영대. 예리한 판단력 생활법정 재판부 최태영. 논리적 사고 생활법정 재판부 김영심. 이들과 함께하는 TV 생활법정. 오늘의 사건은 토지 매입금 반환 청구 사건. 현금으로 주셨어요? 그냥 정확한 판단력으로 변론을 준비 중인 의뢰인 측 변호인 명노진. 한편 세심하고 날카로운 논리로 변론 준비 한창인 상대방 측 변호인 김성경. 과연 오늘의 사건은? 경상남도 거제시에 살고 있는 사건 일인 윤석근 씨. 버려진 집처럼 멍멍이 된 자신의 집을 보면 말문이 막힌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지난 96년 의뢰인은 상대방과 구두 계약으로 65평의 땅을 1,300만 원에 구입하게 된다. 하지만 생활이 여유롭지 못했던 의뢰인은 한 달에 40만 원씩 총 18개월 동안 720만 원을 분할하여 지불했다. 월 40만 원씩 해가지고 처음부터 계약하는 구두로 계약하는 날부터 내가 못 넣겠습니다 하는 날까지, 영수증 때문에 못 넣겠습니다 하는 날까지 꼬박꼬박 냈습니다. 한 번에 연체 없이 대금을 지불하던 의뢰인이 대금 지불을 중단한 이유는 상대방의 미심쩍은 행동 때문이었다. 토지 매입에 대한 계약서와 영수증 요구를 거부하는 상대방의 행동에 의뢰인은 불안했던 것이다. 영수증을 끊어줘야 내가 월 40만 원씩 납부를 하는 증거가 남을 거 아닙니까? 그걸 줄구로 안 끊어줘요. 그럼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그 영수증은 한 번도 못 받고, 그럼 정 이러시다면은 하다 안 되면은 하다못해 나도 물질 증거는 조금이라도 남아 있어야 되니까 어쩌겠습니까? 여기서 중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손해를 봐도 이 이상은 못 보겠습니다. 그렇게 좋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던 와중에 의뢰인은 더욱 기막힌 사실을 알게 된다. 넘어간 서류입니다. 의뢰인이 매입한 토지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상태였던 것이다. 웬만하면은 무리하게 안 합니다. 요 땅 들어간 돈 720만 원, 이 집 짓는다고 평당 50만 원씩, 그것만 내가 찾을 수 있으면 그렇게 약 한 1,500에서 1,750, 요 정도만 찾을 수만 있다면은 지금도 미련 없이 뭐 그분이 달락하면 줘버리겠습니다. 만전떨어집니다. 상대방은 담보 설정이 된 불안한 땅을 매매했다. 그럼에도 계약서와 영수증을 거부한 상대방의 행동은 부당하다. 상대방의 채무관계로 토지를 잃었으니 토지 매입금과 건축비를 지급하라는 사건 일인 윤석근 씨. 한편 사건 상대방 김정호 씨. 선의로 취한 행동이 자신에게 막대한 피해로 돌아온 것에 대해 황당하기만 한데, 아주 격분에 못 견디겠어요. 내가 자기를 구해줬고 내가 자기를 도울 만큼 도웠고 내가 막 무리심양면으로 정신적으로나 모든 걸 도와줬는데 날 이리 뒤통수를 치니까 이제는 그냥 견딜 수 있겠습니까? 지난 97년 의뢰인의 갑작스런 토지대금 중단으로 상대방은 적잖은 곤란을 겪게 된다. 그뿐 아니라 상대방의 다른 토지에 대한 계약권도 의뢰인의 방해로 무산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지금까지 땅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상대방은 의뢰인으로 인해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기 전에 또 농협에 압류하기 전에 내가 좌우할 수 있는 그 단계 내에서 빨리 이전하러 가라. 등기해가지고 가고 더불어 나머지 잔금을 치르라. 그러고 돈을 갚으라 해도 돈도 안 갚고 또 이거 여타가 말이지 내가 먼저 걷다 이래가지고 일방적으로 중재를 해버리거든요. 뭐냐 이러면 집 비우고 나가라 이거야. 토지대금 지불 중단으로 의뢰인이 먼저 계약을 파기했다. 또한 의뢰인은 무단 점유한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반환하라. 의뢰인의 악의적 행동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으니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사건 상대방 김정호 씨. TV 생활법정 오늘의 재판. 구두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토지 매입금 반환 청구 사건. 생활주변의 사건을 대상으로 한 본 법정의 판결은 관련 법률과 판례를 기초로 한 전문 변호사의 객관적 판단을 통해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것이며
실제 재판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천사 TV생활법정 제89회 토지 매매 대금 반환 청구 사건 법정을 개정합니다. 먼저 의뢰인에게 질문하겠는데요. 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 대금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급하였습니까? 96년도 3월 달경부터 해가지고 18개월 동안이었습니다. 네. 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매입한 이 65평의 땅에 대해서 96년 3월부터 32개월 동안 40만 원씩 그리고 마지막 달은 2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1,300만 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구두로만 그렇게 계약을 한 것이죠. 처음 18개월 동안은 한 달에 40만 원씩 정확하게 꼬박꼬박 제 날짜에 지불을 해서 총 720만 원의 토지 대금을 지불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18개월 동안 한 달에 40만 원씩 대금을 받아가면서 단 한 번도 영수증을 발행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뢰인은 잔금 지불을 중단한 것입니다. 지금 일방적으로 의뢰인 측에서 잔금 지불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 계약은 파기가 됐습니다. 사실 이 계약은 원래부터 의뢰인 측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토지 대금을 3년에 걸쳐서 그 대금을 내는 경우는 상당히 드문 경우이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된 이유가 있었죠? 그만큼 왜 배려를 하셨나요, 의뢰인에게? 의뢰인이 내게 와가지고 아저씨 땅 13평만 있으면 말이지 나 손수 건축을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내가 조그마하게 오두막을 짓고 살겠는데 아저씨 어떻게 해줄 수 없겠습니까? 이래서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의뢰인의 입장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어서 어려운 상태였죠. 그러면 3년 동안에 분할산이 돼요. 분할산을 주는 이유도 죄를 동정해서 줬지요. 네. 어떤 바보 같은 인간이 제 땅을 주면서 말이지. 딱했기 때문에 네. 도와주려는 입장에서 네. 땅을 넘겼고 대신 그 매달 받는 돈은 그 돈을 가지고 보험을 드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그것이 상대방께서 방금 얘기를 들으니까 영수증을 해달라. 보험을 불입시킨 그 영수증 40만 원의 영수증을 본인에게 돌려주는데 내가 또 다시 영수증 해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또 영수증을 해달라는 말도 안 했고. 그런데 상대방은 97년 8월 이후부터 갑자기 돈을 내지 않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돈을 내라고 계속해서 독촉을 했지만은 돈을 내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이 계약이 깨진 책임은 모두 의뢰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의뢰인, 이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식으로 계약서를 쓰지는 않았습니까? 네, 제 생각으로 지금 현재 생각으로서 절대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 상대방은 그 당시에 토지를 팔면서 왜 정식으로 그 매매 계약서 같은 걸 쓰지 않으셨어요? 내가 요구를 했습니다. 계약을 쓰고 그 다음에 집을 지으라. 근데 집을 지으라고 바빠가지고 땀을 흘리고 있는데 나 가서 그 계약 한 장 가지고 말이야 우리 좋은 얼굴에 계약 하나 안 준다고 그걸 파기하라 짓지 말아라 이래 악하게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마 집 다 짓고 나면은 여유가 있으면 안 하겠느냐 이렇게만 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땅을 매입하는 그 순간에 그것을 증명해줄 계약서를 쓰기 꺼려했다, 쓰기 싫어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일단 어쨌든 막상 구두라도 계약을 하고 나서 석연치 않는 것이 저희 의뢰인으로서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매달 내는 40만 원에 대해서도 영수증을 주지 않았죠? 네, 안 받았습니다. 영수증 달라고 그러셨죠? 돈 40만 원 갖다 드릴 때마다 그 영수증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런데 상대방은 결국에는 뭐 아무 말도 없이 하도 너무 안 주길래 그러면은 뭐 보험회사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자네 저한테 물어봐. 보험 조금 계세요. 그 보험회사에 들어가는 납부 금액 그걸 내가 낼 테니 그러면은 그걸 낸다고 하니까 지로장이라도 좀 주세요. 그게라도 무슨 증거가 될 건가 싶어가지고 그래가 그것도 18번 중에서 10장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보험료 납입 영수증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한 의뢰인의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리고 보험료 납입 영수증을 준 이유는 토지를 분할로 납부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조건으로서 지금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료 영수증을 보여줬던 것이고요. 자, 이에 대한 증거 영상을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1년 8개월인가 저러고 돈을 안 주셔서 지금 그것도 해약을 쓰고 못 받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것도 달달이 영수증을 꼭 돌려해가지고 안 주면 난리를 치고 막 그래서 내가 영수증을 꼭꼭 갖다 줬거든요. 다 받았는데 왜 지금 와서 안 받았다 하노. 영수증은 한 번도 아예 못 받았고, 그 다음에 그 지로장이라는 그 영수증, 그거는 내가 그것도 단락해가지고 사정해가 받은 겁니다. 의뢰인에게 매달 영수증을 지급했는데도 일방적으로 대금 납부를 중지했다는 사건 상대방. 바로 이 현금 보관증인데요. 10만 원 갖다 줬고. 상대방이 계약서와 영수증을 주지 않아 대금 납부를 중지했다는 사건 의뢰인. 하도 너무 안 주길래. 과연 상대방은 매매 대금에 대한 영수증을 제대로 주었는가? 예, 사실 그 당시 상대방이 건넸다는 그 보험 영수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보험 영수증 어디에도 저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토지 대금으로 지불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정말 악의를 가지고 이건 내가 보험료 낸 영수증이지 당신한테 토지 판 대금 영수증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저희 의뢰인으로서는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의뢰인 측의 주장대로 이 보험료 납입 영수증이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의뢰인 측이 계속해서 영수증을 문제 삼았기 때문에 이 상대방 우리 김정호 씨는 정식 영수증을 써주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현금 보관증인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은 1금 720만 원 정, 3기 금액은 소유 토지 거제시 대지해서 65평 매매대금 1,300만 원 중 일부금으로 정의 보관함이라는 이 현금 보관증을 써서 줬습니다. 충분히 영수증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저 현금 보관증도 저희 의뢰인이 써달라 해서 겨우겨우 받아낸 것이고요. 최종적으로 분할 대금을 납부한 것이 97년 8월인데요. 분할 지급을 끊고 나서 2달이 지나서 저 상대방께서 현금 보관증을 써주신 겁니다. 상대방에게서 산 토지에 집을 짓고 살던 의뢰인은 그곳에서 상대방을 더욱더 의심하게 만드는, 상대방에게 그 신뢰를 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상대방은 개인과 금융기관을 막론하고 채무 관계가 매우 복잡했습니다. 상대방이 빚더미에 올랐다는 사실은 동네 주민 대부분이 알 정도로 공공연한 사실이었습니다. 빚을 많이 졌죠. 빚 많이 져가지고 저 앞에 돈 넘어갔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알고 있었죠. 빚이 내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의정이 큰 거로 설치해가지고 이제 청결민이 해가지고 이제 농협에 데려다서 뭐 떼주고 이제 자격증을 가지고 그래 하려고 했는데 계획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딱 하자마자 또 이 개인 정리가 그리 나왔다고 이제 가정에. 그리고 이제 영업이 안 되니까 그냥 빚이 자꾸 늘어나는 거죠. 막 그래가지고 막 빚이 좀 생겼어요. 내가 볼 때는. 외지에서 온 의뢰인은 상대방이 이렇게 복잡한 채무 관계에 처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의뢰인은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빚이가 그만 처음에는 몰랐는데도 이제 알고 보니까 빚이가 나오는 걸 알지. 아니까 그만큼 이제 그 토지에 대해서는 이제 제피가 있어도 농협에서 제피가 있어도 그거는 그거 정도는 풀어준다 이래 해갖고 합의를 했어. 한 거지. 몇 번을 저는 달라 영수증 해달라 뭐를 써달라 그래야 내가 돈을 주는 그게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해달래도 해주도 안 하고 자기네들 보험회사 돈 들어가는 그거는 아만 여봐 내가 아무 그건 그거 없잖아요. 자기네들 이름을 나오니까 그게 안 되니까 그걸 달라 해도 어쩌다가 한 장 두 장 그것도 몇 번을 가야 해주고 그걸 안 하면 안 해주는데 그래 주다가 내가 중단을 시키지. 자, 의뢰인이 산 토지가 농협에 근저당 잡혀 있었다는 것은 의뢰인이 토지를 매입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잔금을 다 치르면 근저당을 말소해 주겠다는 약속까지도 했고요. 의뢰인께서는 이 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토지 사실 때. 예, 저 대지로 바꾸면서 알았습니다. 네, 의뢰인은 상대방이 그 당시에 농협 빚을 갚는데 전혀 무리가 없을 것이다. 또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그 대금을 계속 내왔습니다. 그런데 다달이 토지 대금을 납부하면 납부할수록 점점 주변에서 상대방이 여기저기 빚을 졌다.
상대방이 소유했던 모든 토지들은 그 대출금을 받는데 소용될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저희 의뢰인은 과연 이 땅을 토지 대금을 다 낸 이후에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내 앞으로 먼저 넘가주고 땅값을 들이면 안 되겠느냐. 그런데도 아예 그거는 막 들은 척 만척이었고 또 그 영수증 그것도 그 앞전부터 내가 이달 내고 이제 못 내겠습니다. 몇 달 미뤘습니다. 그래가지고 18개월 동안을 냈는데 그 18개월 동안 내고 난 후에도 몇 번 가서 사실은 눈살도 찌푸리고 뭐 안 좋은 소리는 안 했지만 연세가 있으니까 젊은 사람 같아서 마음에 목살잡이도 했을 겁니다. 그래 씨름을 하다가 겨우겨우 받아낸 게 지금 현금 보관증 저것입니다. 그러면 의뢰인께 질문을 드릴게요. 현금 보관증을 받으셨죠? 예. 받고 난 후에는 왜 안 내셨나요? 못 믿으니까요.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내진 않으신 건 맞죠? 예. 계속해서 이제 상대방 측에서 독촉을 했는데 그리고 지금 그 등기를 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상대방 때문이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시는데 이 등기를 하지 못한 것은 바로 의뢰인의 잘못이었습니다. 우리는 거제시청 건축허가과를 찾아가 의뢰인이 건물 등기 허가를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이 건의 경우에는 토지가 전이기 때문에 농지법에 의한 농지 전용 허가를 득한 이후에 건축 행위를 해야 되고 건축주는 1996년 3월에 농지 전용 허가를 득했습니다. 건축공사 완료 이후에 건축물 대상 기재 신청이 반려가 됐다면은 건축물 또는 대지가 건축법 또는 관련 법률에 부적합하게 건축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에게 더 이상 계약을 지속할 수 없게 만든 것은 이 계약서나 등기 이전뿐이 아닙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판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또 팔았습니다. 예, 아저씨가 나인데 와가지고 가등기를 하면은 네 앞으로 아마 땅이 넘어가질 것이다. 이 말을 듣고 그날 오전에 와서 이야기했는데 그날 불이 나게 이제 서류를 꾸며가지고 손인호 변호사 사무실에, 법률 사무실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가서 접수를 시키니까 사무실에서 하는 말씀이 황영도 씨라는 사람한테 먼저 그게 됐기 때문에 같은 건수로서 접수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결국에는 통영법률사무소에서 그걸 빠꾸를 당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이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 토지의 등기부 등본입니다. 그런데 1999년 6월 21일에 권리자 황영도 씨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는 상대방의 저희를 정말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물론 저희 의뢰인이 아직 40%의 땅값을 지불하지 않았지만 저희 의뢰인에게 이런 방구 말도 없이 이미 땅을 서류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나서 저희 의뢰인에게는 가등기를 하라니 이런 상대방을 어떻게 믿고 계약을 할 수 있으며 거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 상대방께서는 그 황영도 씨에게 일단 등기가 이렇게 넘어간 이후에 저희 의뢰인에게 이 땅 등기 넘어갔다고 말씀했습니까? 안 했지요. 예, 안 하셨죠. 그 이전에 모든 게 파기되기 때문에 결과서 하등에 자기에게 할 이유가 내가 할 일은 다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더 말하고 싶죠. 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사건에 있어서 좀 순서를 정리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이 사건의 순서를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이 농협에서 의뢰인에게 매매한 토지를 근저당 설정한 것은 93년 8월의 일이고요. 그리고 상대방과 의뢰인이 약 65평의 땅을 매매 계약한 것은 96년 3월의 일입니다. 그런데 97년 8월에 일방적으로 의뢰인 측에서 토지 대금을 지불하는 것을 중단을 했고요. 그러자 10월 8일에 지금 우리 상대방 측은 의뢰인에게 현금 보관증을 작성을 해서 건네줬습니다. 그리고 99년 6월 21일에 상대방 소유의 모든 부동산을 황 씨에게 예약 매매한 것입니다. 영수증을 준 뒤에도 지금 의뢰인 측에서 돈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을 깬 것은 바로 의뢰인 측이죠.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상대방이 황모 씨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시점은 의뢰인이 그 대금 지불을 중단한, 다시 말해서 계약을 파기한
97년 8월 이후 2년 후의 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의뢰인이 대금 지불을 중지한 지 2년 후의 일이기 때문에 매매 계약은 파기된 상태였다는 사건 상대방.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판 땅을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렸다는 사건 의뢰인. 상대방과 의뢰인의 토지 매매 계약이 계속 유효한 상태였다고 볼 수 있는가? 그러면 의뢰인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계약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땅을 찾기 위해서 의뢰인 측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상대방 측에서 아예 말을 못 꺼내게 하게끔, 그렇게 말을 붙이지 못하게끔 아예 물어보면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아예 그만 자포자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상대방께 여쭐게요. 그러면 그 2년의 기간 동안 지금 언젠가는 의뢰인 측에서 돈을 다시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사람 인간의 다를 수고 인간이라면은 제가 와서 지나간 과거를 사과하고 잔금을 가져와서 참 아저씨 어떡할 겁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사정을 하면은 애초에 베풀이 주었던 인정이 있기 때문에 뭔가 나도 사람이고 내가 자식을 키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능히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 때문에 자기 앞에 가서 사정하고 손발 빌고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 상대방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네. 그럼 어쨌든 돈을 못 받으셨으니까 네. 그 720만 원은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셨어요? 그냥 720만 원은 이제 내 거가 되는 거다. 그렇게도 이렇게 생각 안 생각하셨어요? 했죠. 아니면 720만 원은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렇게도 생각 안 했고요. 예, 그럼 어떻게 언젠가는 생각하셨어요? 이 다지를 내가 저에게 제공하기로 돼 있었고, 예. 그러면 내가 소유권을 갖고 내가 마음대로 처리를 할 단계까지 자기가 빨리 수속을 밟아가지고 등기를 하려고 하면은 내가 해줄 수 있는 용의가 있고 잔금을 받고 65평을 자기에게 넣어줄 권한이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그러면 의뢰인이 나머지 돈을 줄 때까지 기다릴 생각이 있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상대방, 그 의뢰인이 더 이상 돈을 안 주겠다고 그랬을 때 상대방이 의뢰인한테 돈을 더 안 주면은 이 계약은 해지가 되는 거다, 깨지는 거다, 네가 돈을 안 줬기 때문에 깨지는 거다, 이런 독촉을 의뢰인한테 하시지 않았어요? 그 독촉은 하지 않았지만은 네. 왜 안 주느냐? 안 주면은 구두 계약도 계약인데 그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거는 뭐 취소되는 거 아니냐 말이죠. 말할 필요도 없이 나는 그렇게 인정하고 굳이 제 있게 뭐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서 말 안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 그런 얘기네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는 이 황모 씨에게 양도된 상황이기 때문에 의뢰인과 상대방과의 토지 매매는 파기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당한 의뢰인, 땅도 찾을 수가 없고 그나마 지금까지 들어간 돈도 찾을 수 없는 막막한 현실입니다. 돈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입은 피해는 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 영상을 제출합니다. 의뢰인은 토지 매입금 720만 원을 제외하고도 신축 공사에 많은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우리는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의뢰인이 지은 건축의 공사비와 현 시가를 알아봤습니다. 이 주택에 대해서 96년도에 착공했을 당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인건비를 제외한 평당 한 50만 원으로 추측이 되고요. 지금 현 시가는 지금 스레이트 지붕이 노후하고 예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몰탈이 처리가 안 돼서 가지고 지금 한 평당 한 시가로 한 30만 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때문에 저희 의뢰인이 입은 피해. 지금까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불한 비용 72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지은 건축에 대한 건축비 평당 50만 원씩 총 85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뢰인은 총 1,570만 원의 손해를 봤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건물의 가치를 17평으로 환산하면 17평 곱하기 30만 원에서 한 510만 원까지 됩니까? 네. 의뢰인이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터무니없는 가격입니다.
계약을 깬 것은 의뢰인이고 당연히 책임도 의뢰인에게 있기 때문에 이미 지불된 720만 원은 돌려줄 의향이 없고요. 그리고 또 그 민법 548조에 보면은 계약이 해제됐을 때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원상 회복의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의 집은 지금 상대방에게 전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또 원상 회복의 의미로 건물을 철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처지가 아니라 오히려 손해배상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의뢰인의 집은 뒤편으로 있는 땅 통로까지 거의 막고 있습니다. 집 건축 당시부터 위치 변경을 촉구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현 소유자도 의뢰인 집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이제 이전하려고 딱 돌아보니까 이전이 안 돼, 이 집 때문에. 들어오는 길이 없어요. 자기들이 그 담을 쳐보거나. 그래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계획적으로 안에 땅이 병신 만들려고. 남한 사람 모른다 하고. 땅을 사겠다는 임자에게 의뢰인 측은 경기에 담을 친다며 계약을 방해했고 결국 매매가 파기됐습니다. 의뢰인의 집이 뒷땅 매매가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전문가에게 알아봤습니다. 예, 지금 이 화면에서 보이는 이 그림이 바로 방금 전에 화면에서 보셨던 땅의 지적도인데요. 바로 이 부분이 의뢰인이 매입을 했던 땅이고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농협의 빚을 갚기 위해서 상대방 측에서 이거 팔려고 했던 땅입니다. 네, 현장을 둘러봤던 공인중개사 옥규득 씨를 감정 증인으로 요청합니다. 네, 감정 증인 채택하겠습니다. 옥규득 씨 증언대로 나오세요. 만약에 의뢰인이 이 부분에 담을 치면은 바로 뒤에 있는 이 토지의 매매가 가능한 겁니까? 예, 사실상 진입도로가 막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관리적일지라도 행질 변경이나 토지의 개발 행위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기 때문에 네. 상당히 매매하기 힘든다고 보여집니다. 진입도로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차이는 네. 심지어 30, 40%, 한 50% 이상 강가 요인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그 65평의 토지를 임대를 했다면 연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통상 총 토지 가액의 연 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5% 정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께서 현장을 둘러보셨죠? 네. 지금 그 문제가 되고 있는 땅과 그 지적도상에서는 앞쪽에 있지만 지금 뒤쪽의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사이에 담이 지금 쳐져 있습니까? 안 쳐져 있습니다. 네, 현재는. 담을 치려고 시도했던 흔적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토지 거래를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토지를 산 사람에게 계약이 파기됐다는 통보 없이 다른 사람에게 땅을 되파는 경우도 있습니까? 매매 계약이 성립되고 계약금을 수령한 상태에서 계약의 파기 의사가 있다면 상대방에게 내용 증명 등으로 계약 파기 의사를 통지하고 절차를 밟은 이후에 다른 사람한테 되팔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잠깐 이쪽으로 한번 나와보세요. 예. 네. 그리고 진입로가 지금 사실상 봉쇄되어 있다는 게 어느 길이 좁다는 말씀이십니까? 여기가 진입 입구입니다. 네, 그 길이 이게 좁아서 통상 도시계획법에서는 한 4m 이상 돼야 되는데 네. 시골은 2m까지도 허용을 해줍니다. 예. 이게 이 부분은 충분히 가능한데 여기가 아주 협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건축물 때문에 664의 2의 토지의 뭐 통상 사용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개발 행위가 이루어질 정도의 그렇습니다. 차량 통행은 어려운 것이 예, 사실이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자,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런 정황과 또 증인의 증언을 종합했을 때 상대방은 지금까지 의뢰인 때문에 많은 금전적인 손해를 봤습니다. 먼저 이 의뢰인이 토지 대금 분할 지급을 중단한 채 상대방의 땅을 점유하고 있던 기간이 86개월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임대료를 계산을 하면 아까 증인의 말에서도 나왔듯이 1,300만 원의 5% 이것을 한 달로 계산한 것을 86개월을 곱하면 약 460여만 원이 나옵니다. 또 만약 의뢰인의 방해만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토지를 3,600만 원에 팔아서 농협 대출금 2,500만 원을 갚고 1,100만 원의 그 이익금을 얻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합
1,565만 8,362원을 손해배상 금액으로 지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양측에서 더 추가로 진행하실 변론사항이 있으신가요? 네, 없습니다. 네, 없으시면 재판부 직권 신문을 하겠습니다. 네, 신문하실까요? 매매 목적 토지의 그 등기부 등본을 보면은 그 99년 그 7월 이후에 가압류가 3건이나 되어 있고 그 가압류 합계 금액이 한 2,1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3건 가압류 금액이 약 2,1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건 아직 해결을 못 하셨는가 보죠? 그거는 저 추기업은 거의 해결되고 지금 180만 원 남아 있어요. 의뢰인 입장에서는 불안해서라도 잔금이 얼마가 남았든 간에 줄 생각을 하기 어렵지 않겠어요? 거기서는 뭐 압류는 내가 풀어야죠. 압류 때가 있는 거는 내 돈으로서 내가 풀어가지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었었지만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렇게 내가 손해를 보고 있는 이 과정에 뭘 가지고 내가 그런 것까지 내가 자기에게 아령을 베풀었습니까? 그럼 의뢰인께서 96년 3월부터 97년 10월까지 매달 40만 원을 보험료를 대신해서 납부를 하셨고 네. 그 이후에는 보험료를 안 내셨어요. 예. 근데 그 이후에 그러면은 97년 10월 이후에 의뢰인께 그 집을 철거해라 라는 말을 해보셨나요? 철거해라고 말을 하고 싶었고 내용 증명까지 내가 써봤습니다. 근데 보내진 않으셨고 예, 그런 그러나 말씀을 시행은 해본 적이 하지 없으시고. 않았습니다. 의뢰인 지금 현재 그 집에서 살고 계신가요? 오래되셨죠. 예, 나온 거는 98년도 11월 달경입니다. 처음에 이 근저당권 설정돼 있었던 농협의 채무가 총액이 얼만큼 남아 있었습니까? 그때에 4천만 원 정도 총만. 총 4천만 원 남아 있었어요. 예, 막 그런 정도 됐어요. 그러면 황영도 씨가 그 4천만 원의 빚을 안고 예. 이 공동저당 들어가 있던 우리 상대방의 부동산을 전부 인수하고 예. 추가로 돈을 지급을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에게 돈 지급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그 4천만 원만 인수를 하고 농협의 모든 빚을 내가 타고 네. 이 재당금 설정된 거를 갖다가 풀고 네 앞으로 이전 등기해라. 네. 이제 재판을 마칠 텐데요. 최후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아저씨가 내인데 땅을 팔 때는 100평을 팔든 50평을 팔든 내가 사고 싶은 내 형편대로 사라 하는 거. 그거고 내가 지불한 거는 난 빼먹은 보험료가 아니고 내 땅값으로 지불을 한 거라는 것만 확실히 짚고 싶고요. 손해배상을 저희한테 청구를 하는데 그거는 터무니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의뢰인께서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건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왜? 내가 내게 베풀어준 보답이 이기니까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고 이 집을 무조건 철거해가지고 원상복구해달라. 땅을 원상복구해서 내게 되돌려달라 하는 그거. 그 다음에 내가 720만 원 받았지만은 그 720만 원 저에게 환원시켜줄 용이 없습니다. 내 평생을 말이지, 이 2억이라 하는 돈을 갖다가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까먹었는데 난리 버렸는데 그래서 나 저에게 항의 안 했습니다. 그 이상도 내가 뭐 자기에게 요구할 게 뭐 있으니까 내가 그동안 아이고 내가 말을 하기가 뭐 하겠습니까. 의뢰인 변호인 최후 변론하십시오. 도시에 살면서 카드 빚을 남발하는 도시민만 문제가 아니군요. 빚이 문제입니다. 의뢰인은 평생 자기 집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그 토지에 17평 되는 작은 집을 손수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매달 40만 원씩 꼬박꼬박 상대방에게 토지 대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빚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의뢰인이 보금자리를 짓고 있는 그 땅마저도 담보로 넘기지는 않을까. 불안감을 저희 의뢰인은 18개월 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2년 가까이 되어서야 겨우겨우 현금 보관증 하나를 끊어줬습니다. 그 상태에서 저희 의뢰인이 토지 거래 대금을 중단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이고 당연한 대응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사태를 해결하지 않고 그 문제의 땅을
제3자에게 되판 상대방에게 이 모든 계약 파기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의뢰인이 지금까지 지불한 토지대금 720만 원과 의뢰인이 건축한 집에 대한 건축비 850만 원을 합한 총 1,570만 원을 지불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네, 상대방 변호인 최우 변론 하십시오. 방금 전에 의뢰인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우리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토지를 팔면서 형편대로 살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그 상대 의뢰인의 딱한 처지를 도와주려는 마음이 충분히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를 의뢰인에게 33개월 분할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18개월 만에 아무런 설득력 없는 이유를 내세워서 잔금 지불을 거부를 했고 계약을 파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토지를 파는 데 대해서 방해까지를 해서 이를 경제적인 피해까지 입혔는데요. 상대방 소유의 토지들이 경매로 결국은 넘어가게 됐고 엄청난 경제적인 손해를 우리 상대방 측에서는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토지를 원상 복귀, 다시 말해서 집을 철거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상대방의 의뢰인 때문에 입은 손해비용 1,565만 8,362원도 함께 지불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끊임없는 분쟁. 그 해결을 위해 TV사회법정이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보내주십시오. 공정한 해석과 명쾌한 판결로 시청자 여러분의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판결에 앞서 회의에 들어가는 생활법정 재판부. 해제 통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어쨌든 의뢰인이 반환을 청구하니까 지금이라도 해제하는 거잖아요. 그럼 거꾸로 어쨌든 이행을 하지 않은 시점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과연 판결은?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을 상징하는 많은 도구들이 있는데요. 저울, 또 형평을 기울이는 추, 잣대, 칼 같은 소품들이 그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빠뜨릴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법전이죠. 이 법전에 있는 글자들은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는 죽은 문자이고,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삶을 살아나가면서는 이런 법전 속에 갇혀있는 글자로서의 법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살아있는 법이 기능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의뢰인과 상대방의 첫 만남의 경우도 이 죽어있는 활자로서의 법을 뛰어넘어서 두 사람의 마음과 신뢰가 교감하는 그런 살아있는 법으로서의 새로운 관계가 설정되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비록 계약서는 없었지만 대금의 지급도 장기간의 분할을 전제로 한 그런 장기적인 신뢰 관계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아주 특수한 계약의 형태죠.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상당 기간은 성실하게 계약의 이행이 이루어졌고 또 중간 기간은 비록 이행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당사자의 의무 이행이 유보된 상태로 존속이 되다가 상대방이 제3자에게 확정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시점에서 이 사건 계약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의뢰인이 청구하고 있는 본소 원래 매매 대금을 반환하라는 것은 그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매 계약이 궁극적으로는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가등기 격려로 인해서 해제됐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해서 그 상대방이 철거를 명령할 수 있는 그 권리의 원천도 상실하였다고 볼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원상 회복의 의무 대신에 의뢰인이 거기에 부여하고 투입했던 그 비용이 현존하는 범위 내에서 의뢰인에게 역시 반환이 되어야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심리결과 계약이 종료된 시점은 상대방이 제3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가등기해준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상대방에게 계약 해지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의뢰인이 청구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의뢰인 역시 사건 토지를 상대방에게 반환해야 하며
계약이 해지된 이후부터 집을 나온 시점까지의 토지 임대료는 상대방에게 지불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계약 해지의 주된 원인이 상대방에 있음을 감안 민법 제548조에서 인용된 의뢰인이 건물을 철거할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의뢰인이 토지 매매를 방해해 막대한 손을 입혔다는 상대방의 주장은 입증할 수 없으므로 기각하도록 한다.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고 또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의뢰인에게 금 899만 5,833원을 지급하라. 그리고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이 동금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모두 상대방에게 인도하고 이 사건 토지에서 퇴거한다. 이 사건과 관련된 나머지 본소 및 반소 청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기각한다. 2004 TV생활법정 제89회 매매대금 반환 청구 사건에 관한 본소 반소 사건의 변론 및 판결의 선고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법대로 해주니까 만족해야지. 감사합니다. 결정한 대로 해드려야지. 결정한 대로 해주고 저는 또 젊은 놈이 어디 가서 집을 사야 되겠습니까? 판결 내린 대로 달게 받겠습니다. 의뢰인은 말이지 사기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아니 그래요. 그러나 양심을 갖다가 떠날 수는 없을 거야. 양심과 도덕은 버리지 못하고 속이지는 못할 거야. 매매계약 이행이 중단되었을 때 과연 그 중단된 사정만으로 양 당사자의 의사를 곧 그 매매계약을 종국적으로 종결시키려는 의사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저희가 판단하는 데 가장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비록 그 양 당사자 사이의 어떤 사정 변화로 매매계약이 어느 정도 방치가 되었었지만 그것을 단순히 매매계약의 궁극적인 종결로 저희가 해석은 하지 않았고 일정 기간 두 사람 사이의 사정이 나아지면은 매매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둘 다 있었던 것으로 봐서 일종의 유보로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